이재명 후보 대법 판결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를 내야 하는 건 내란범들 재판 아닙니까? 내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죠. 내란 심리적 동조범입니다. 내란을 목숨 걸고 진압해 놓으니 법비들이 난동을 부립니다. 설마는 없습니다. 오로지 조기 분쇄, 조기 제한만이 답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 합의체로 회부하고 이례적인 속도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례적인 게 아니라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다. 속도를 낸다는 거는 대선과 연계해서 판결을 내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이잖아요. 완전한 대선 개입이죠, 대법원에. 사법 판결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국민의 판단이죠. 네. 그러면 사법 판결이 중요하냐? 아니면 국민들이 공감하는 판결이 중요하냐? 국민들의 선택이 중요하냐? 당연히 국민들의 선택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 후보는 2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네. 그럼 대선에서 국민이 선택을 하면 그게 끝이야. 근데 이 사법부 놈들은 자기가 국민들 머리 위에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무죄 나오고 나서부터 국힘당이 계속 대법원으로 올라가서 파기 재판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네. 거기에 흔들리고 있고 실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정치 재판 아닙니까?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는 파기 재판입니다. 네. 사람들이 아유 설마 파기 재판까지 하겠냐? 여러분 우리에게 설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보십시오. 계엄은 설마 했는데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이 대법관을 한 굉장히 오랜 기간 했어요. 박근혜 네. 정부 시절부터 대법관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 불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항상 이제 다수결에 의해서 이제 판결이 나잖아요. 근데 다수결로 만약에 자기 의견이 반영이 안 되면 꼭 소수 의견을 남겨서 미스터 네. 소수 의견이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수 의견들이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소수 의견이냐? 전혀 아닙니다. 네. 댓글 조작 사건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면은 댓글이 더 많았어야 되는데 조금 적은 것 같다. 이런 게 소수 의견입니까? 대부분 정치권과 관련된 뉴스에서는 전혀 압도적인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계엄 이후에 계엄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기자가 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이 대법원장이 파기 재판을 할 수 없겠냐?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취지로 지금 아주 비정상적으로 속도를 내서 심리를 잡고 있다. 파기 재판 아니면 이렇게까지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유죄로 파기환송 얘기하고 있기는 한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까지는 사실은. 자 그리고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지금 올라갔는데 여기가 인원 지금 12명이에요. 12명 중에 윤석열 측이 몇 명이냐?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 10명입니다. 네. 그럼 이 12명이 이 심리를 통해서 낼 결과가 예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이거는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대법원으로 올라가면은 소부, 그러니까 3명, 4명씩 재판부가 먼저 구성이 되고 거기에 할당이 되잖아요. 네. 그럼 소부에서 논의를 해서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 4명이서 판단하기엔 좀 어려워. 12명이 전원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런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부에 배당하자마자 전원합의체로 넘긴 거예요. 사실 뛰어넘은 거죠, 그냥. 그러면 거기서 논의를 안 했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예규에도 맞지 않다. 안심하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봤을 땐 절대 아닙니다. 자, 과연 그런 얘기들이 지금 윤석열 탄핵 전국부터 시작해서 단 한 번이라도 맞은 적이 있는가? 계엄부터 시작해서 맞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례적인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설마 했던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기 제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조희대, 한덕수, 지기현 이런 사람들 계속 내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강력한 힘은 바로 국민들의 실천이고 행동이었습니다. 결과는 국민들이 만드는 거다.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 사회 기득권들은 지네가 주인인 줄 알아, 나라에. 그래서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지 똑똑히 알려주려면 국민들이 계속 실천하고 투쟁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광장을 가득 채우는 게 지금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이번 대선의 승리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긴급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촛불대행진은 서초동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과 장소, 구체적인 장소는 추후에 공지가 나오면 한 번 더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서초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10% 기본관세 때리겠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가 큰 나라 57개국 따로 떼서 맞아요. 거기에다 추가로 징벌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플러스 알파 네. 관세 매기겠다. 네.
라는 거를 이제 4월 2일에 피켓을 들고 와가지고 딱 발표를 한 겁니다. 앞부분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10% 관세는 5일에 시행되고 따로 57개국에 지정되는 플러스 알파는 9일부터 시행될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미 뭐랄까 혼란이야 혼란 혼돈. 그러니까 미치광이의 느낌이 나. 2일에 발표했어요. 네. 그러면서 3일 뒤부터 시행된대. 맞아, 전 맞아. 세계를 상대로. 바로 뭐 즉시 막 발효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어. 사실 주식시장이 출렁일 거라는 건 당연히 예측을 했겠죠. 음. 예, 미친 짓을 하는데 일단 주식시장이 출렁일 때는 야 예측했다 버텨라 이런 메시지였어요. 아. 근데 채권 시장이 흔들린 거예요. 채권 시장은 안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다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 시장이 불안할 때 찾는 자산은 안전자산. 안전자산 대표적인 거 달러. 그렇죠. 네. 그다음에 미국 채권. 네. 그래서 사실은 세계 금융위기라든지 어떤 세계적인 어떤 경제 위기가 있을 때 오히려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가지고 이자가 줄어들어요. 더 인기가 많으니까 채권에 대한. 저게 뭡니까? 자산인 달러인데 내다 팔고 있는 거다. 달러 가치도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달러 가치가 그렇죠. 그쵸, 그렇죠. 맞아.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달러를 내다 파니까 그렇죠. 이거는 되게 독특한 현상이에요. 관세를 걷겠다고 했잖아요. 돈을 버는 국가는 미국인 거예요. 네. 미국에게 호재예요. 그러면은요 오히려 미국 달러에 대한 원래 인기가 더 높아져야 돼요. 그렇지. 근데 그건 반대예요 지금. 어. 채권도 저렇게 내다 팔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막 올라갑니다. 채권 같은 것들이 단 하나의 상품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파생된 여러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령 그 금리에 연동해서 주택담보대출도 연동되는 것이고 뭐 등등등 다 만들어 이제 금리가 연동을 하는데 이렇게 됐다간 미국 내의 경제가 쑥대밭이 될 것 같은 거야. 내가 생각한 거랑 달라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어.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전 세계를 상대로 실제로 빠따를 칠 생각까진 없는 거예요. 못 쳐. 들고 일어나지 그러면 사실. 전 세계를 상대로 어떻게 쳐 빠따를? 하다. 그러니까 세계 다른 나라들은 지금 가만히 있는 거야. 지금 뒤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미국이랑 일본이 저 앞에 뛰어나가네. 내가 먼저 맞겠다. 저 앞으로 나가네. 네. 그래야 적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착각을 하고. 협상을 생각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첫 번째라든지 앞에 있는 빠따 치는 애들을 최대한 풀스윙으로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 때려야죠. 때려야죠. 그래야 절대 뒤에가 앞으로 안 때리고도 말을 듣죠. 그렇지. 무서워서라도. 그렇지 본보기가 네.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략적으로도 앞에 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맞는 그 순서를 지금 정하고 있는데 한국이랑 일본이 제일 먼저 끌려간 거야. 너네부터 와봐. 그랬더니 일본은 마가 모자 쓰고 갔고 한덕수는 장관까지 대동해가지고 지금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50명 거고. 갔다면서. 앞줄에 맞아서 빠따 맞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알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이고 그 빠따를 몇 대 맞는지의 대충이 오늘 저녁에 나온다. 네, 알겠습니다. 됐어. 아사히 신문에서 보도가 난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 언론에서는 좀 잘 다뤄주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보면 너무나 심각한 내용입니다. 이게 일본 방위상이 미국 국방장관에게 하나의 전장을 구상하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의 전장이라는 게 동남 중국해와 한반도 일대 여기를 다 묶어서 전쟁터로 만들자. 이 제안을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왜 우리 극장 시어터 그러잖아요. 시어터인데요. 이 네. 시어터 개념은 사실 이 그 군사적에서 전장이니까 우리가 극장이라 그러잖아요. 아. 그러니까 시어터란 말이에요. 전쟁의 마당이에요. 아. 그러니까 전쟁의 마당을 네. 하나로 묶는다는 얘기인데 네. 어제 저는 조태열 장관한테 이게 뭐냐 당신들 항의했냐 그러니까 그냥 군사적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이 지금 분명히 군사적 용어입니다. 그렇죠. 아니 처음 들어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군사용 용어로 쓰는 용어고요. 미국이 예를 들어 중동 전쟁을 하나의 시어터로 보느냐, 아시아로 보느냐 할 때 가장 큰 개념의 전략 단위 군사를 움직이는 단위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군사적이고요. 네.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면 전체가 아까 말한 한 영역으로 움직이게 되고 중국과 대치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 때 걱정이 됐었잖아요. 한미일 동맹으로 몰고 가는 게 미국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거를 트럼프 들면서 조금 안심하고 있던 차에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사실은. 그것처럼 다시 이 해양 세력이 합쳐서 한국을 집어넣어서 대륙 세력과 맞서는 네. 일종의 그 구도를 만드는 거라서 좀 심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신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다라고 입장문을 내셨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조금 그렇게 규정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또 해필 120년 됐어요. 딱. 아 그러네요. 그리고 그 외교권을 잃게 된 그러네요. 1905년의 열사조약이 사실은 그 외교권을 뺏기는 것이 이게 기폭제가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미국과 일본이 밀약을 해가지고
필리핀은 그때 이제 스페인하고 미국하고 전쟁 직후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필리핀을 차지하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인정하는 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어찌됐든 한국이 빠진 자리에서 똑같이 미국과 일본이 한 거하고 그거를 직접 밝힌 게 아니라 아사히가 지금 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너무 닮아 있죠. 사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거 우리한테 물어봤어야지. 아니 그 전장을 한반도 일대로 할 거면은 네. 한국한테는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한덕수라면은 알겠다라고 할 사람인데 물어보지도 않고 이건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결례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거의 뭐 사실. 식민지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일본과 미국이. 맞습니다. 한덕수는 왜 나섭니까? 네. 그리고 나서는 자세가 뭡니까? 한국은 미국의 은혜를 입었다. 네. 그 말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우리가 중세 조공 국가입니까? 그리고 한국의 모든 부는 다 미국이 만들어줬다. 아니 그리고 협상하러 가는 사람이 협상을 지휘하는 사람이 먼저 그리고 깔고. 한국하고 미국은 지금 놓고 서로 견해가 다르고 이익이 다른데 은혜를 입었다고 해버리면 그러니까요. 협상이 기본이 안 되는데 자기가 통상 전문가라고. 근데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1995년에 자동차 네. 수출 때문에 네. 미국 자동차 제조협회에서 이 슈퍼 30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보호무역주의를 한국에 적용시키는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팀이 갔을 때 네. 그때 통상실장이었는데 자기는 한덕수가 네. 본 팀이 아니었는데요. 네. 밤에 나가가지고 오. 협상을 해줘버립니다. 와. 그래서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 가버립니다. 오. 그 전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 때 이것 때문에 잘리는데 주미 대사였습니다. 네. 우리 약품 그 수가 상한제를 우린 두고 싶어 했고 네. 미국은 약품에 대한 그게 있으니까 상한제를 틀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거 미국 기업들하고 받아들여가 주미 대사가 네. 그거를 해가지고 미국 걸 들어주게 됩니다. 이 사람 매국노입니다. 네. 저는 매국노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매국노로 산 그래서 사람이에요, 지금 심지어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화가 나서 경질시킵니다. 이명박이 화가 나서 화가 나서. 이렇게 대놓고 정말 매국노 짓을 한다는 거는 충격적이긴 하던데요. 그래서 어제 제가 최소한 그러면 가서 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미국의 의도만 알고 와라. 약속하지 말고.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갔어요. 60명이 간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산자부하고 지금 기재부. 그러니까 출국에 뭘 작정하고 간 것 같아요. 어떤 리스트를 들고 갔을지 너무 불안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